일시적 이주택자 종부세 완화 드디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11월 말 고주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1일 날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통과가 된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저 역시 궁금합니다. 결론은 현재 정해진 거는 없다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일시적 이주택 종부세 완화도 이제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야 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일정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다. 가급적이면. 그런데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어떤 자료라도 뭔가 나오고 곧바로 좀 이렇게 시행령 반영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조금 결론이 안 나왔더라도 여러분들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중앙일보에서 가져왔고요. 당연히 오늘 날짜죠. 22년 9월 7일 오후 3시 42분. 그러니까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중앙일보 한영애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셨네요. 자, 보겠습니다. 여야는 7일 일시적 이주택자와 고령자 장기 보유 1주택자 등 18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계속해서 여당하고 야당하고 이제 의견이 안 맞았죠. 특히 이제 다주택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당하고 야당 간에 되게 극명하게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맞다 틀리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정책적인 목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철학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일부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본 게 일시적 이주택 그리고 고령자 장기 보유 납부 유예 이겁니다. 대략 18만 4천 명 정도가 세부담이 좀 줄어든다고 하네요. 일부 그래서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245명 재석에 찬성 178명 나머지는 반대하셨나 봅니다. 기권 혹은 어떤 내용이냐?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이주택자가 된 경우, 우리 일시적 이주택은요, 양도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잘 아시고, 취득세 또 아시죠? 그리고 이제 종부세도 이제 일시적 이주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일시적 이주택이라고 하면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취득세 일시적 이주택도 생겼죠. 신규 주택 8% 조정지역인 경우에 8%가 아닌 경우, 그리고 이제 요게 통과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종부세 일시적 이주택도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그 세금 종류라고 하는데 이제 세목마다 이제 일시적 이주택이 생기는 거죠.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일시적 이주택이 된 경우, 그리고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것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고, 그러면 종부세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은 기본 공제 금액이 이제 단독명이면은 11억까지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과세 대상 과표에는 저 값이 들어갑니다. 그냥 주택 수만 줄여줘서 지금 현재 1가구 1주택 단독명의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이잖아요. 그래서 그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게 그거죠. 그러면 내가 이 종부세법에서 말하는 일시적 이주택에 해당이 되냐?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려면 이제 시행령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종부세 법을 통과시킨 거고, 그 법에 보면 이제 시행령이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이제 행정부에서 그거를 준비해서 나오는데, 그게 언제 되겠냐? 당장 내일 모레 추석 연휴인데 추석 연휴 지나고 14일, 5일 닥쳐서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9월 16일인가요? 그때부터 이거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정법은 공포 즉시 시행이 되고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주분부터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마도 상속을 받는 경우보다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되신 경우,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 여기 나오죠. 이사에 따른 일시적 이주택자는 5만 명, 상속 같은 경우는 10,000명, 공시가 3억 이하 저가주택은 4만 명. 지방 저가주택도 좀 꽤 되시네요. 그래서 이제 요 분들이 이제 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이분들이 이제 어떤 혜택을 보냐면은
일단 세율 자체가 주택수, 종부세 주택수가 다주택자가 아닌 걸로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 세율이 되고요. 제가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뼈 아픈 게, 아니 그러면 이제 세율 개정한 거는 이제 전혀 물 건너 간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주택자인 경우에 만 60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리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190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 원인 경우에, 요 경우에도 이제 종부세를 좀 납부를 나중에 내는 걸로 바뀝니다. 이거는 약 8만 4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억으로 공제 금액이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 장기 보유세 공제도 받을 수 있고, 뭐 이 내용이 일단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 일시적 2주택, 상속, 그리고 지방저가주택, 이게 그럼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 개정된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법안 관련된 내용이 먼저 뜰 겁니다. 그게 이제 뜨면은 뭐 온라인 같은 데 돌 거예요. 그러면 저도 이제 좀 혹시 입수가 되면은 공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할 텐데, 그나마 지금 우리 현재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지난번에 나왔던 보도 자료죠. 보도 자료. 지난번에 나왔던 요거. 2022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 참고로 요 자료는 제가 이제 지난 7월에 우리 멤버분들, 여기 이게 있죠? 이렇게 배지. 요 배지 다신 분들을 우리 멤버십 절친 분들이라고 하는데, 절세 친구들의 줄임말이에요. 제가 매월 월 1회 이상 제 멤버십 특강을 하고 현직 세무사님, 회계사님을 모셔서 특강도 진행을 합니다. 그 모든 게 다 월 12,000원에 해당이 누리실 수가 있는데, 그 7월달 했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글자가 좀 작죠? 여기 보면은 일시적 2주택, 그리고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가 있는데,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년 내에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데, 이게 이제 좀 그것도 나와야 되지 않나요? 지역이 조정인지 비조정인지. 왜냐하면 지금 양도세,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하나라도 비조정했으면 3년이잖아요. 그럼 얘랑 또 뭔가 형평을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 없으니까 궁금한 거죠.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러프하게 나온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줄 거냐? 하기사 뭐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분이 멸실되면 뭐 안 들어가니까 재산세, 보유세가 안 나오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게 또 약간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날짜를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런 이슈도 좀 있고. 자, 그리고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라고 딱 일단 날짜를 5년으로 박아놨어요. 다만 저가주택, 수도권은 6억이야, 비수도권 3억이야, 혹은 소액지분, 상속주택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데, 그 외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봐주지만 5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이 경우라도 종부세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저가주택. 지방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3억이야. 그리고 수도권 광역시 외에 소재하는 주택. 동시에 갖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봐야 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 주택수에서만 빠지는 거지,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 양도세 주택수는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취득세 다르죠, 보유세 다르죠, 양도세 다르죠. 이 세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셔야 되는 아주 좀 그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쳐놨지만, 이때 주택수라는 거는 종부세 주택수 제외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원래 정부 안으로는 2022년 한시적으로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14억까지 특별공제를 하기로 했는데, 요게 지금 완전히 싹 사라져 버렸죠.
왜냐면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야당에서 이제 부자 감세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2017년 8회 대책에서부터 분명히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실거주자 1주택자에 대해서는 보호해준다고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거기서 다시 또 편을 가르죠? 14억이 넘으면 부자고, 그럼 그 밑에 13억까지는 부자가 아니니까 보호해줘야 되나? 전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택수로 차등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당의 정치 철학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계속해서 1주택자는 보호를 한다고 해놓고 다시 1주택자에서 금액으로 나눈 거를 어떤 논리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도 계시겠죠. 그건 당연히 뭐 생각의 다양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14억 역에 대해서는 지금 좀 뭔가 불발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3년 이후에는 공제 금액을 12억까지 올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이 12억으로 올리냐면은 기준을 다 맞춰야 되니까. 양도세 그리고 고가주택 기준을 다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맞추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약간 좀 없던 이야기 이렇게 좀 가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제가 좀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냐면, 여기 보시면 절차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이 관할 세무서장에 가서,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걸 다 솎아줘가지고 당신은 일시주택, 당신은 상속주택, 당신은 지방적부터 해가지고 빼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해야 되니까 뭔가 잘 돼 있는지, 반영이 돼 있는지 나도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되게 촉박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보도자료일 뿐이에요. 이건 그냥 그냥 러프하게 나온 거란 말이죠. 이걸 가지고 과세하는 게 아니라 법을 근거로 해서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이라는 게 이번에는 시행령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언제까지 반영이 될지 실무를 하고 계시는 세무사님들도 좀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셨는데, 이제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당연히 사후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종부세를 줄였는데 나중에 봤더니 요건이 미충족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주택수 합산하고 그동안 돌려받았던 줄어들었던 세금하고 이자까지 붙여서 가산세까지 추징 당합니다. 그러니까 허투루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제 이건 좀 이제 제가 다른 내용인데, 지난번 7월 21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 상세본에 보면은 부동산 세제 관련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종부세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부세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이걸 하나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요거거든요. 요거. 세율을 주택수가 아니라 그냥 하나로 통일하겠다. 이거 통과되면 내년부터였는데 지금 요거 어떻게 될지 지금 퀘스천이고요. 요거 지금 이제 퀘스천. 여기 이제 퀘스천이고, 세부담상한 통일하는 것도 지금 이야기에 쏙 들어갔고요. 공제액 상향하는 거, 1주택 11억에서 12억 올리는 거, 그리고 올해 한시적으로 14억 올리는 거, 그리고 다주택자 일반인 경우에 6억에서 9억 올리는 거 지금 쏙 들어갔고요. 요것도 지금 쏙 들어갔죠. 요거 지금 쏙 들어갔지. 자, 그리고 고령자 장기 납부유예, 요건 통과됐죠. 이번에 통과됐죠. 일시주택 통과됐죠. 통과됐죠. 아이고야. 자, 그러면 정부 같은 경우, 정부의 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몇 가지가, 4가지를 통과 못 시키고 2개만 지금 통과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한 거. 공정시장 가액비율. 걔는 그냥 예정대로 60으로 가겠죠. 설마 그것까지 야당에서 원하는 대로 80으로 해주면은 뭐 중간에 몇 개는 통과시키는 거고 뭔가 딜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 그때 강의 들을 때도 아마 이 중에 100% 다 통과될 거는 저도 생각 안 합니다. 뭔가 정치적인 어떤 합의가 있어서 기브 앤 테이크 할 것 같다. 근데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될지는 모르겠다. 그걸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봐야 돼. 이 중에서 만약에 뭔가 세율이 변경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당에서 정부에서 뭔가 하나 줬구나. 뭐 주고 하나 받아왔구나. 뭐 정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11월 달에 아마 개편 예정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또 다른 주제긴 한데, 이게 우리가 이제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이 공시가격은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 종부세 그 계산식 다 아시죠? 인별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한 상태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거기에 이제 공정시작 가격비를 곱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되게 많았어요. 그때 이 세제 개편한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부동산 세제 정상화 해가지고 다 종부세, 조특법, 종부세 다 종부세였잖아요. 그래서 세율도 하나로 통일하고, 이것도 지금 현재 좀 퀘스천. 여기 보시면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과세표준 구간 신설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응능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금액이 동일하면 똑같은 세부담을 해야죠. 금액이 그 과표가 똑같은데 주택수가 다르다고 왜 그거를 더 세부담을 시키냐는 거죠. 그 어디에도 저는 그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윗분들이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그때 설명 제가 드렸었는데 전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고 있고, 일부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오늘 본회의가 통과됐다. 요거죠. 공제액도 지금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어떤 식으로 또 정치적인 합의가 있을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공제가 되네 안 됩니다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보여드리고 싶네요.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 연역,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정부 자료에 있는 거 그냥 제가 캡처한 거예요. 일반 6억을 우리 빼주잖아요. 그 6억 빼주는 금액이 2006년부터 2016년도도 아니고 2006년입니다. 2006년 대비 지금까지 김밥 한 줄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이건 그대로네요. 전혀 현실을 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요약하면 이렇게 되고요. 오늘 내용은 일시적 2주택 종부세 완화 국회 통과됐다. 그런데 이게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기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챙겨야 된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 등 대체주택 같은 경우에 일시적 2주택,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 공시가 3억 이하 저가주택 갖고 있으신 분들은 요거 빼주셔야 된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별도 챙겨야 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해당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 지금 빠져있는 내용이 혹시 뒤에 다시 추가로 논의되거나 뭔가 법이 통과가 된다면 다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세부적인 이야기는 우리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저와 그리고 현직에 계시는 세무사님들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